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철산 군수 신봉과 3등 현령 황대붕 등의 일은 전에도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대를 하면 폐단이 있으니 우선 그대로 두고 나중에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양경리가 임해군을 접견하였는데 임해군이 말하기를 저번에 제가 탄 말이 길들여지지 않아 노야의 앞에서까지 달려나가서 큰 신뢰를 하였으니 지금껏 황공합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이처럼 나라가 어지러운 때를 당해서는 무비를 응대하는데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현재적이 이와 같으니 어떤 방법을 써야겠습니까 하니 임해군이 말하기를 비록 군부가 있고 아래로는 동궁이 있으며 또 적에게 사로잡힌 이후부터 심질이 깊어지고 정신이 혼암하여 군국의 중요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에 아랜 철산 군수 신봉과 3등 현령 황대붕을 주저하지 마시고 모두 파직하소서. 풍천 부사 김여율은 사람됨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데다가 큰소리만 치고 실속이 없으니 그가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임진년 별난 초기에 적을 잡겠다고 자원하여 당상의 중한 가자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끝내 한 명의 적도 잡지 못하였더니 패하여 평양으로 돌아오며 미쳐서는 비변사가 불러다 사실을 물으려고 하자 죄가 두려서 도피하고 나오지 않았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연령이 되어 곧바로 패전하였고 경력이 매우 적은데도 갑자기 본직으로 승진하여 물정이 극히 미편해하고 있는데 무리를 듣고서도 서둘러 승진 숙사를 하였으니 더더욱 형편이 아닙니다. 파직하소서. 대체로 수령을 제비할 적에 애당초 가려 보내지 않아서 곧바로 논박을 받게 되면 보내고 맞이하느라 관부가 피폐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고을은 여러 차례 수령답지 않은 사람을 거쳐서 피폐함이 이미 막심하니 군무 관원 중에 생각이 깊고 재간이 있는 사람으로 신중히 가려 보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되 황대붕은 우선 관찰사가 처치하는 대로 맡기라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첨이와서 아뢰기를 장수 현감 엄사경은 전에 당진 현감으로 있을 때 장호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나국을 당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인민의 관원으로 임항해서는 안 되니 파직하고 소용하지 마소서. 조부는 주서가 비밀이 등서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근래 태만함이 날로 심해져 비밀에 관계된 일을 끊임없이 탈락시키는가 하면 더러는 날이 저물었어야 등사하여 보내니 직무를 태만히 함이 너무 심합니다. 출구를 명하소서. 호남은 병화를 입은 지가 이미 여러 달인데도 아직 장이 군사를 모아 국가를 위하여 적을 토벌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근년 이래 도내의 사인이 전혀 등용되지 않아서 인심의 의혹과 사기의 추락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많습니다. 넓은 호남의 천리 땅은 본디 인지의 부고인데 이처럼 나란 일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중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저번에 하사하신 것에 따라 선발하여 수용하라는 뜻으로 하유하였고 또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인재가 있는 대로 계록하도록 이미 계하하셨는데 끝내 형식에 불과하게 되고 말았으니 너무도 미편합니다. 이미 결정한 공사대로 본도의 인재를 재간에 따라 녹용하고 도내의 수령도 들어 전도시켜서 위로하고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도사 영국 윤을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먼 곳까지 달려와 잠급을 많이 얻은 데 대하여 축하하오. 절하여 살해하겠소이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하찮은 수구를 축하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주례를 파한 뒤에 예물 단자를 주니 도사가 사양하고 종이와 화살만을 받은 다음에 파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해주 유학 이질순 등이 상소하여 내전을 본주로 옮겨서 백성들의 목마른 바람을 위로하여 줄 것을 청하니 비만기로 전교하였다. 너희들의 충성은 더없이 가상하다마는 추위에 옮기기는 어려우니 이 뜻을 알라.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밤 3경과 4경에 손방에서 우레가 쳤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었다. 신이 민박하여 아뢰 일이 있었으나 그늘의 일이 많아서 미처 와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죄목이 헛말이든 사실이든 간에 이미 형 군문의 제본에 올랐고 보면 비록 명조가 용서하여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니 이는 곧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어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황제의 직서에서 이른바 배신이 도망쳤는데도 배지 않는가라는 말도 누구를 지적한 것이겠습니까? 신은 황공하고 가슴이 떨려 죽으려고 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국가가 이렇게 되면 대신이 당연히 먼저 죄를 받는 것은 괴이적을 것이 없는데 더구나 신 같은 자는 여러 해 동안 관직을 더럽히며 그르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만이 신이 중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명조의 사람까지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께 백관이 정문을 할 적에도 경리가 양사의 관원을 불러다 대신을 안핵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고 문책하였고 또 조보석의 조광로가 논박을 입은 일을 지적하여 양사에 보였으며 그 뜻을 알만합니다. 더구나 황제의 칙서가 이미 내려졌으니 마땅히 경계하고 개전하는 일을 보여 명조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명을 받들어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오늘날 응변하는 데 있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도 신 같은 자가 미련하고 무지하게 여태 이 자리를 맡아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명조의 장사를 상대한다면 반드시 황제의 칙서가 이토록 준엄한데도 본국의 군신들은 태연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공밥을 먹으며 관직의 채통을 무너뜨리는 자가 여전히 자리를 점가하여 나라의 일이 가망 없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가에 근심되며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신은 밤낮으로 헤아려봐도 반드시 신을 내쫓고 다른 일을 정성으로 정하여 경계하고 놀라우는 뜻을 보이는 한편 먼저 진주하는 것이 일체의 채무로 보아 지극히 당연하고 나라의 일로 보아서도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성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멀리 내다보시어 평일 신하들이 상예로 사양하는 말로 보지 마시고 속기 헤아려 처치하소서. 황공한 나머지 감히 아래입니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이원익이 아뢰었다. 보잘것없는 소신이 직임을 맡아 일을 그르치고 오랫동안 죄벌을 피한 채 오히려 중임을 전거하고 있으므로 절박하고 황공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제의 칙서에 하방을 경책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각 아문의 제본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본 속에는 서글프고 놀라운 일로서 배신을 일일이 열거하였고 또 황제의 칙서에는 대략 다른 일은 그만두고 도망친 죄나 노나라 하였으니 이른바 도망쳤다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겠으나 제본석에 이끌어 외인 지역으로 도망쳤다가 그곳을 알지 못한다는 등의 일인 듯한데 신이 바로 이 죄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황제의 직서가 이와 같으니 그 처치의 곡절은 천천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당 먼저 하여야 될 일은 신의 관직을 혁파하고 물러나 쉬도록 하여 명조에게 우리나라가 직서를 받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는 뜻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이 직위에 무릅쓰고 있으면서 태연히 행공하여 명조의 장관과 상대를 한다면 일의 채무는 어떻게 되겠으며 여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가 후일의 문책이 조정에까지 미칠까 두렵습니다. 빌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고 다른 정성을 정하소서.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4일 신묘 첫번째 기사 상이 부총 이여매이다. 관소에 거둥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4일 신묘 두번째 기사 이어 진참정, 진우문, 계유경, 계급, 관소에 거둥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4일 신묘 세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도원수 권율은 장령의 명을 받았으면 밤낮으로 적개심을 돋울 것을 생각하여야 함에도 오랫동안 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대응책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날 주사의 싸움은 조정의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수가 된 자로서는 힘을 헤아리고 시기를 보아서 대항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상황을 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하지 않고 경솔한 생각과 부질없는 행동으로 원균에게 엄한 곤장을 쳐서 독촉했다가 마침내 6년 동안 경영하여 어렵게 마련한 주사를 단번에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많은 산책을 한 것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적이 호남으로 들어가 군민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원이 함락되고 나니 전라도는 다 적의 수중에 들어갔고 호수의 각 고을도 유린당하여 창칼이 거쳐간 곳은 해구리 들판에 질비하니 지난 임진년보다도 더 참혹하였으며 경계의 고을까지 바싹 쳐들어와서 도성을 지키지 못할 뻔하였으니 이는 만국의 원수입니다. 그의 죄상은 율대로 처벌하더라도 부족한데 더구나 먼저 대피하여 영남에서 서울로 도망쳐 와서는 강탄을 지키고자 함이라고 핑계를 대며 버젓이 장계를 올렸으니 이것이 과연 원수가 외방의 책임을 맡은 채모이겠습니까? 인심의 울분이 이처럼 극도로 달했는데 이율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다시 하늘의 해를 보며 장병들을 호령하겠습니까? 그리고 재차 명령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가던 날에도 요해초로 향하지 않고 영남의 산속 절간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평시처럼 무사태평하게 밤낮으로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는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그 죄를 은폐하고자 호남 지방의 적이 물러간 곳만 맴돌며 논의는 채 여태 아무런 계획도 실시하는 일이 없이 한가로이 오가며 여전히 시일을 허송하고 있으니 어떻게 힘을 다하여 적을 토벌하고 장수들을 검속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조정이 그 대임을 어렵게 여겨서 옳지 못함을 알고도 여태 바꾸지 않고 있으나 조정 신하 중에 찾는다면 어찌 권율보다 나은 자로 적임자가 없겠습니까? 권율을 속히 나곡하여 율대로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고 비변사로 하여금 그 대임을 속히 가려 보내도록 하소서. 조경의 사람됨은 성품이 본시 곧지 못하여 훈련 도감 당상으로서 이 일을 처리할 적에 잔꾀를 많이 있음으로써 군정이 복종하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명을 받고서 권율의 전령에만 의탁한 채 적을 추격할 생각은 없었으니 그가 하는 계획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초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할 적에 지름길로 들지 않고 기어코 우회하는 길로 들어 마냥 천천히 가면서 겁을 먹고 지체하는 꼴에 사람들이 통분해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공론도 이 때문에 크게 일어났던 것인데 나국한 지 얼마 안 되어 서둘러 석방을 명하시니 물정이 더욱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대장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한갓 편장의 수령의 죄만 다스린다면 이는 큰 잘못을 제쳐두고 작은 실수만 살피는 격입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기강을 진작시키고 군율을 신칙할 수 있겠습니까? 조경을 다시 나국하여 율대로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또 원수의 이런 논한 바가 너무 지나치다. 한창 외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조경은 별로 지체한 정적이 없고 다만 도원수의 절제 때문이었다.
더구나 한 명의 적도 잡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는 자가 어떻게 지체하려는 생각이 있었겠는가. 훈련도감 당상을 사람들이 다 같이 미워하여도 실정밖에 무거운 죄를 가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진 참장과 개 유격을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4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양경리가 분부하였다. 수 장군 계금이 이순신을 만나보고 행병에 대한 일을 상의하고자 하는데 들으니 이순신이 해남 등의 지방으로 떠났다가 육로로에서 적의 차단을 당하여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 속기 적당한 관원을 보내 이순신으로 하여금 수로를 따라 중도에서 만나 논의하도록 하십시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은 이이 점이와 사례기라. 그저께 대간의 아뢰므로 인하여 별도로 선발한 청룡 무사 중 소동이 있은 이후로 도피한 채 나타나지 않은 자를 진 중에서 도망친 율에 의가하여 적발하여 효시하고 군금도 소동이 있은 이후 도망친 자는 함께 위이 율로 시행할 것을 지난 8월 22일에 이미 정교를 받들었습니다. 해조로서는 마땅히 서두로 시행하여 군중을 엄숙히 하여함에도 지금까지도 넉 달이나 되도록 여태 덮어두고 군율에 관계되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니 사정을 따라 법을 무시한 죄가 큽니다. 그 당시의 당상과 생낭청도 함께 파직을 명하소서. 승정원은 왕명을 출합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실책이 또한 큽니다. 그 당시의 색승지를 추가하고 그때 정교를 받던 공사도 속기 거행토록 하여 도피한 죄를 엄히 다스리소서. 저번에 적세가 한창 다급할 당시 각 도에서 징발해온 군병을 강탄 및 여러 곳에 나눠 배정하였으나 도망자가 태반이고 나날이 도망치는 수가 많게는 299명에 이르러 각 진영의 도망친 수요가 2,000원 될 것이니 지극히 놀라운데도 해조는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벌써 두어 달이 지난데도 여태 처치가 없었습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함께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사변이 있은 뒤로 기율이 엄하지 않아서 접전해보지도 않은 채 도중에서 도망치는 자가 줄을 이으니 만약 드러나는 대로 엄중히 다스려 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뒷날 위급할 때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중 도망한 자가 더욱 많은 영장 및 앞장서서 도망을 주도한 자는 함께 군유로 처단하고 그 나머지 도망병도 해주로 하여금 속히 처치하도록 하되 그 당시 외방 각 진영의 도망자에게도 일체 시행토록 하소서. 중국 장수의 각 아문 접반사들이 모두 종사관을 2명씩 둠으로 별로 구관하는 일도 없이 접대에 달한 폐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사람이 모자라는 것을 한창 걱정하고 있는 만큼 그리나 적고 심부름을 하는 것은 한 명의 종사관만으로도 충분하니 이 조에 명하여 각기 한 명씩을 감하도록 하소서 하니 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병조일은 살펴본 뒤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장령 이함이 아뢰었다. 권율과 조경을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율대로 처치하도록 명하소서.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 빈이 수안에서 도성으로 돌아오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훈부가 권율과 조경의 일을 연유하려니 답하였다. 주사를 독촉한 것은 행여 성공할 수 있을까 싶어서이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실로 소명 때문이며 술에 빠졌다는 것은 꼭 그러하였는지 모르겠고 몸을 들치고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진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일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이고 생지로 고양이를 바꾸는 것은 속인도 비난하는 법이다. 거센 적이 머리를 내놓는 것도 시간 문제이니 아직 책령하면서 중국 군사와 협동하여 큰 공을 거두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안 될 것 없다. 수원의 길을 택한 것은 우회하여 간 것이 아니고 하루에 30리를 갔는데 어찌 꼭 지체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50리나 100리를 진군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다. 상장도 중도에 흉변을 당하였으니 조경만을 깊이 책망할 것도 아니다. 지치 않은 패단은 경계하지 않으면 안위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대장을 부당하게 벌하는 것은 군율을 진작시키는 일이 못될 뿐더러 형정을 관계되는 바도 가볍지 않으니 이 두 장수의 일은 형편상 따르기 어렵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우부승지 이철에게 전교하기라. 박경실은 죄의 명이 가볍지 않으니 가벼이 처리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의논하여 아래일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박경실의 죄범은 신들도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는 못하나 다만 조사로 본다면 군량과 군기를 속이고 숨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듯하니 실로 애매합니다. 그러나 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먼저 노약자를 내보낸 일로 중국 장수에게 품첩을 하였으니 형적이 없지 않습니다. 진우충이 지금 격리에 남은 중에 있는 만큼 경신도 서둘러 가벼이 처리하기는 어려우니 법대로 추국하여 정상을 캐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격리하문에 잡아 보내고자 한다 하니 회개하기를. 격리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아문으로 잡아보내어 주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일의 채무에도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이는 곧 주의를 청하는 뜻이니 격리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격리가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다면 그때 물려서 다스려도 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일 조폐의 의건부로 하여금 경신을 잡아다가 격리 아문에 이송하게 한 다음 접반사를 시켜 나의 말로서 고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전의의 전주 부윤으로서 죄를 지은 자이기에 감히 대인께 고하니 그 죄를 다스리라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상이 이무종 이방춘이었다. 관수에 거둥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7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경리의 접반사가 아뢰기를. 경리가 신에게 이르기를 공격할 날짜가 이미 가까웠는데도 조선은 일마다 지연시켜 그르치고 있으니 나로 하여금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가. 이순신에게는 군사가 주둔한 처소와 군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물어보라고 했으나 달이 지나도록 회답이 없고 김응선은 속히 불러와서 용병 초탐, 향도 등 여러 일들을 강론하고자 했으나 지금껏 오지 않으며 권율에게는 각항의 군기를 속히 참작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시한이 여러 날이 경과되었는데도 전혀 답이 없다. 윤승훈은 그늘의 군량의 상황을 자주 조사 보고하여 나의 번민을 조금 풀어주고 있으나 김응남은 내려간 이후 어찌 한 번의 문보도 없는가? 중국은 법도가 매우 엄격하여 저번에 해방도가 금의 위에 잡혀갔는데 지난달 19일에 요양을 떠나 24일에 막 북경에 들어갔다. 당신네 나라는 조금 고관만 되면 스스로 높은 체하고 전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또한 국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아 국왕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 국왕이 법이 있어도 시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병가의 사하기는 풍화보다도 빠른 것인데 일마다 지연시키고 그르치니 어쩌자는 말인가 하였는데 더러는 개탄하고 더러는 선난 표정을 보이며 사기가 매우 준엄하고 언어가 듣기에 거북스러웠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노약에서 이곳에 와 있으면서 밤낮으로 마음 졸이며 큰일을 주선하는데도 우리나라가 뜻을 받들어 그행하지 못하여 일마다 이루고지 못하고 있으니 그 죄 만번 주고 마땅하다 하고 이어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려고 하니 경례가 말하기를 시원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고 매번 황공함을 금치 못하겠다느니 민박함을 금치 못하겠다느니 하기만 하니 그늘에 있어 어쩌자는 말인가. 내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서둘러 처리하라 하였는데 오늘의 사색을 보니 이전과는 조금 달라. 우리나라가 지연시켜서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깊이 꾸짖어 눈의 말하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리의 말을 부당하다고 날 수는 없다. 속기 비변 사이에 보이라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7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래기를 권율과 조경을 속히 나국하여 율대로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여산 군수 김대축은 전에 위원 군수로 있을 때 부질없이 호인을 죽여 변방의 분쟁을 일으켜서 큰일을 낼 뻔하였으므로 인심이 지금껏 미편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번군은 적변을 갓 겪었고 직노의 요충지이므로 주밀한 계획을 갖고 진무할 사람이 아니라면 소복시키고 비하하는 대책을 결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대축을 파직하고 그 후임은 문무엄간 중 일찍이 전쟁을 겪어 전공이 있는 자로 10분 가려서 차견하소서. 청풍은 중령 일 아래에 있어 정로의 요충지이므로 방수를 조처하는 일이 극히 긴급하니 보통의 음간으로 상례에 따라 차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새로 부임하는 군수 노대하는 그 소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제차를 명하고 그 후임을 잘 가려서 수일 내로 부임토록 독촉하소서. 근래 허다한 민간의 고통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그중 쇠마의 패단은 날로 더 극심해져서 죽지 않고 남은 백성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삼가 들으니 수안 성천에 계신 내전에게 문안하러 가는 내관과 별관 등에게 태복시의 말을 내주어 오가도록 하라고 명하셨다는데 내관 등이 성상께서 민폐를 들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겨우 하루의 일정만 지나도 말이 병났다는 핑계로 각 고을에다 쇠말을 독촉하여 마음대로 타고 다니므로 태복시의 말이 지치고 각 고을의 백성들도 시달리게 되어 폐단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하기만 했으니 더더욱 미편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말을 내어준 내관 등에게는 쇠말을 주지 말도록 서로의 삼도 관찰사에게 하사하소서. 그리고 문안 내관은 한 사람이면 되니 한 번에 두 사람씩 보내지 말도록 하여 일로의 폐단을 1분이나마 덜어주소서. 마전에 사는 백성들이 본부에 정장하기를 본군의 쇠마가 양주에서 교체되지 않은 채 서울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다른 고을에 비하여 더욱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쇠마를 서로 교체하는 것은 본래부터의 상규이나 오늘날은 당파되어 변통이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원망을 불어일으키고 있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잘 변통하여 한 고을만 그 배를 너무 있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마전군수 신홍점은 빈군께서 본군에 도착하였을 적에 나루터의 주접에 대한 일을 잘 조치하지 않아 허다한 인마가 제때 건너지 못하고 빈군께서 강가에 가마를 머물러 오랫동안 노초하였는데도 장막을 치지 않는 등 보통 행차나 다름이 없게 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회개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수령들이 일체의 채모를 생각하지 않아 윗사람을 대접하는 예의가 만월하게 이와 같으니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신홍점을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권유르과 조경은 이미 묘당에서 의논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케 하라.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7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국 장수에게 12예를 베풀 때 진상했다가 물린 상을 자비문에서도 평안도 군사에게 보내주었다. 내려준 계과가 오전에 배설했던 것이 아닌데도 중간에서 상께서 은사한 물품이라고 조작하여 부정한 일을 자행했으니 일이 매우 놀랍다. 도관과 생낭청을 추구하고 생리는 수금하여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7일에 갑오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안, 황해, 함경, 강원, 경기 다섯 도의 징병에 관한 일은 벌써 그를 내보내었습니다. 경기는 호위군을 삼아야 하므로 3령에 분배하는 이유에 들지 않으나 그 나머지 황해도 군병 2,000명, 평안도 군병 2,000명, 강원도 함경도 군병 2,000명을 서울로 불러와 3령에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 3령에서 대장을 한 명씩 차출하여 2,000명씩 나누어 거느리고 중국 장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게 해야 하는데 평안도의 2,000명은 본도 병사 이경준이 거느리게 하여 문신언, 차은로, 차은진 등의 군병을 딸리고
함경도 강원도의 2,000명은 거느릴 만한 장수가 없으니 고 원백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여 고경명, 고충경 등의 군병을 딸리되 남쪽으로 내려가고 나서는 평안도의 군병은 이시언과 더불어 한영으로 합치고 황해도의 군병은 정기룡과 더불어 한영으로 합치며 함경도 강원도의 군병은 성윤문과 더불어 한영으로 합쳐서 중국 장수의 지시를 듣도록 하소서. 이 밖에 권항수, 곽재우와 전라병사 이광학은 거느리고 있는 군병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알지 못하나 각기 군병을 초모하여 대오를 편성해서 여러 진영을 후원하도록 하는 일은 도원수의 절제에 달렸습니다. 이 뜻을 속히 도원수 권율과 이시연, 성윤문, 정기령, 이광학, 권응수, 곽재우에게 하유하여 휘하의 군병들을 잘 단속해 일제히 대령하도록 하소서. 이리 군사 기밀에 관계되는 만큼 누설시켜서는 아니 되니 진병의 일은 장수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정동된 군병의 수는 밤낮을 가리지 말고 비밀리에 치게 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대군이 진군하고 나면 군량을 이어대는 것이 더욱 긴급한 일입니다. 각 진영으로 하여금 각기 계획성이 있고 건실한 사람 한 명씩을 차출하여 양로관이란 이름을 붙여 그 주장이 스스로 들어 쓰도록 할 것도 함께 하유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경주는 외병을 겪어보지 않아 이번에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대군을 맡기기는 의심스럽다. 김응선은 현직하여 졸로로 배치한 사실을 중국이 다 알고 있으니 대군을 거느리게 한다는 것은 또한 온당치 못하다.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회개하기라. 이는 큰 직임이므로 신들도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현재의 무장등에 쓸만한 자가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배한 것입니다. 내려간 뒤에는 남쪽의 여러 장수들이 합세하여 이경준군은 이시연과 같이 한영에 있고 김응선은 정기룡과 같이 한영에 있으며 고은백은 성윤문과 같이 한영에 있다면 장단이 서로 보완되어 협력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김응선은 주상의 정교와 같을 뿐 아니라 또 김수의 말을 들으면 경리의 뜻이 응선은 경리의 표하에 남겨두고 중군의 사원처럼 쓰고자 하니 만약 이러하다면 더더욱 다시 영장을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개최하고자 하여도 작지 않은 중임이므로 심중히 가려야 하는데 응서와 같은 자도 많이 얻기는 어려우니 병조 판서 이항복으로 하여금 이상의 군병을 나누고 장수를 정하는 일을 가지고 이 덕형 등과 함께 먼저 경리에게 품위하여 가부를 서로 통하여 그 분부를 듣게 한다면 나쁠 것이 없을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라. 이준경은 합당치 않고 권응수와 곽재훈 등은 좋다. 그러나 한영에 같이 있게 된다면 누가 절제를 하겠는가? 이것도 위험한 방법이다. 또 엄한 장수를 각 영의 후미에 세워서 후퇴하거나 도망치는 자로 되도록 하여야 되겠다 하였다.